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잘 안 보이죠? 똑같네. 광장을 들어가 볼게요. 안 보이냐 이게 이렇게? 이게 좀 높여야겠어. 됐어. 좋아. 광장을 해볼 거예요. 광장. 자, 광장. 먼저 광장의 의미부터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광장의 의미. 그래서 광장하고 대조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밀실이라는 공간인데, 여기서 광장과 밀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광장에 대한 내용이 이 명준이라는 이 자식이 이제 자신의 이념, 자신의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찾아가지고 남한에서 환멸을 느끼고 북한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환멸을 느끼고 결국에는 남한, 북한 모두 환멸을 느끼고 중립국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거잖아요. 그죠? 중립국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광장과 밀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은, 이 광장 같은 경우에 여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공공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사회적 장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밀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곳이고, 또 내밀한 공간 또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는 개인의 사랑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밀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여기서 토론 이런 게 들어가죠. 진정한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구성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고, 딱하게 오겠지만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토론을 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광장이라는 것은 북한에 존재하는 겁니다. 밀실이라는 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개인의 행복 그리고 자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남한에서 인 것이 되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명준이 원하는 것은 요거의 조화였어요. 조화. 광장과 밀실의 적절한 조화 이런 것을 추구를 했거든요. 자, 거기 더 읽을 거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명준은 진정한 광장이 부재하는 남한과 진정한 밀실이 부재하는 북한의 현실을 화면을 느끼고 있다고 나와 있고, 결국에는 이명준이 추구하는 세상은 광장과 밀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와 인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간인 것이다. 자유로운 공간인 것이 동시에 공동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 이 조화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남쪽에는 광장이 없어요. 남은 광장이 없고 북은 밀실이 없어. 진정한 밀실이 없는 거야. 진정한 밀실.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밀실만 있는 거야. 이게 없어요. 얘는 광장이 없고. 그래서 둘 다 환멸을 느끼고 결국에는 중립국으로 가는데, 이 중립국이라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게, 이 중립국도 결국에는 밀실이에요. 또 다른 밀실. 또 다른 밀실인데 뒤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뭐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기본적인 자유만 있으면 된다. 그냥 이렇게 다 자포자기하고 중립국으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끝의 내용은 먼저 뭐 말을 하자면 뒤에 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죠. 그까지 알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먼저 볼게요. 이명준이라는 자식이 나옵니다. 이명준은 서울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맞죠? 이명준의 아버지는 뭐? 아버지는 공산주의자. 아버지는 공산주의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을 했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이명준은 변선생 집에서 이제 살죠. 변선생 집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변선생의 딸 태식영미 있는데, 영미랑 아마 이제 맞나? 영미랑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이 이명준은 지금 남한에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편협하게 사고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준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북한으로 이제 그 경찰서로 가가지고 취조를 받죠. 취조를 받고 이제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월북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월북을 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죠? 맞죠? 찾아갑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원하던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전까지 이상적인 혁명가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현실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봤더니 결국에는 이 자신이 원했던 그런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명령과 복종 이런 것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노동신문의 기자였는데 이제 자신이 본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엔 위에 그 압박에 의해서 쓰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면서 결국엔 북한에서도 환멸을 느끼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여자친구 있잖아요. 이명준의 여자친구. 아마 위에서도 그 윤혜라는 아이하고 이제 또 있었을 거예요. 윤혜. 이거는 남쪽에서의 걸프렌드. 그리고 이거는 북쪽에서의 걸프렌드 은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두 개.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터지는 게 6.25.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6.25가 터지고 얘는 이제 군대로 끌려가고 군대로 끌려가서 이제 결국엔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남으로 오게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남쪽으로 오게 되는데 남쪽으로 와서 이제 태식이를 취조를 하죠. 태식이를 취조를 하고 이제 영미도 취조를 하는데 얘를 농락을 하고 태식이는 풀어주고 나중에 처형되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이 전쟁에서 패배할 기미가 짙어가던 낙동강 전선에서 명주는 은혜를 다시 만나죠.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남쪽에서 누굴 만난 거야? 은혜를 만난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잘 살자 하고 이제 결혼을 하자 하고 이제 명준의 딸을 갖게 된다. 뭐 이렇게 되네요. 명준의 딸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딸 이렇게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게 갈매기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얘네 둘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죽죠.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이명준은 뭐가 된다? 이제 포로가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포로가 되고 이제 우리가 나온 부분은 이 포로에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제 남쪽에서 설득자고 북쪽의 설득자가 이제 다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명준은 어디로 가길 원한다? 그렇죠. 중립구로 가길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수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봐야 될 것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 방식하고 북쪽 설득자들의 말하기 방식 이런 걸 보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실제로 이런 일은 이제 북쪽 설득자들에게서만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이게 남쪽 설득자 또 만났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상상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쪽 설득자, 북쪽 설득자. 먼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넓게 설득자들이 앉아있었고 포로는 왼편에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다. 외양을 묘사하고 있었고요. 네 사람의 공상군 장교, 국민복입은 중공 대표 1명, 합쳐서 5명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제 북한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씨 어딨어.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명준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이미 굳힌 거예요. 중립국으로 가겠다. 이런 강경함을 내비쳤다. 이런 심리 상태, 이미 굳어버린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면에 이제 동문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 하니까 몸만 방목해요. 그렇죠. 중립국. 이것도 쓸까? 중립국으로 가겠다. 맞나 설레? 모르겠어. 중립국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실제 설득하는 걸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설득하는 거 보겠습니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다. 중립국도 뭐다? 자본주의다. 일단 북한에서 자본주의 싫어하죠. 그리고 어차피 얘는 지금 북한 포로로 잡히는 거잖아. 북한 포로. 지금 북한 포로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본주의니까 어차피 자본주의 별로니까 자본주의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거리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중립국을 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웹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립국을 가겠다.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자 설득을 합니다. 설득 1. 뭐 했다? 연금을 주겠다.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지금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연금을 주겠다. 또 뭐도 주겠다?
일자리도 주겠다. 지금 취업난이 심각한데 일자리도 주겠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인민의 영웅이 될 수 있다. 명예도 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민이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중립국을 가겠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여기서 볼까요?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여기서 중립국을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남과 북, 요 모두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중립국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지네들끼리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걸 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답변이니까. 서로 쳐다봤다. 영웅도 주겠다고, 일도 주겠다고, 영웅이 있고 지금 북한 포로인데 중립국 가겠다. 안 가겠다.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열어서 동무의 심경도 잘 알겠소. 오랜 프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꼬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꼬임.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제국주의자들. 결국 제국주의자가 뭐 자본주의자겠죠. 이제 자본주의자, 제국주의자들의 꼬임. 넘어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꼬임에 넘어갔어도 용서해줄게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용서해줄 테니까 넘어와라. 일체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한다. 이것도 회유를 하기 위한 건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뭐 강압적인 말하기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맞죠? 하지만 계속 중립국을 가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설득하려던 장교가 주모에 찬 능조리로 명주를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그리고 나가라 그런 거죠. 주모에 찬 눈길로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득에 실패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적으로 본 거예요. 적대적.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제 상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상상.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상상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남쪽에서 보는 것을 상상을 한 거예요. 남쪽에서 설득.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알고 있어. 서울이군. 왜 알 수 있어요? 자기 문서가 있으니까 알 수 있죠. 얘 서울에서 태어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남측 대표가 이제 설득을 시작을 합니다.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자, 여기서 먼저 말하자면 얘 남측에서 말하기 방식은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을 자극하는. 동생 같아서 말해주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힘들어질 거야. 이리 와 내가 잘해줄게. 이런 말로 감정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냥 강압적으로. 또 감정적인 거니까 반대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차갑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하게. 감정적으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약간 애국심 그런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제 나라보다 나은 데. 또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 조국 얘기를 꺼내고 있죠.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 이걸 꺼내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남쪽이 자신의 고향이잖아요. 서울이 자기 고향이잖아. 서울 출신이라니까. 앞에서 서울 출신 이건 한거하고 또 맞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그 향수라고 그랬죠. 향수를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태어난데 네가 살던데 거기서 네가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신이 지금 가슴에 푼 울분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모순을 가지고 있다. 과도기적 모순. 이런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이 명준이라는 아이가 서울대도 나왔고 굉장히 지식인이라는 걸 알고 말을 하는 거죠. 지식인이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도기적 모순 뭐예요? 산업화 시대, 모순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업화의 모순, 그죠? 그런 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뭐가 있다. 하지만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여기서 뭐를 말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나쁘다. 자본주의 나쁘다.
공산주의로 와라 이거하고 얘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뭐가 중요하다? 자유가 중요하다. 하지만 계속 중립국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말하는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죠. 여기선 강압적으로 했는데 여기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에 나왔다고 하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겠고요. 그죠? 동족으로서 뭐 이런 거 하죠. 동족으로서 민족적인 이런 같은 피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곳에 남은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에 데려오라. 민족과 조국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립국을 계속 말하고 있죠.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를 버리십니까? 조국을 버리십니까? 민족을 버리십니까? 감정적이고 굉장히 자신의 향수 이런 것을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식인일수록 뭐가 많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지식인일수록 불만 많아요. 그렇다고 제 몸을 버리겠느냐? 여기서 제 몸은 뭐겠습니까? 조국이겠죠 뭐. 똑같은 거지. 제 몸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낫다고? 종기가 낫다고. 지금 이 종기와 제 몸이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종기가 나서 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몸을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종기가 낫다고. 이 제 몸은 족을 말하는 거고 종기는 아까 말했던 이런 과도기적 모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문제 상황들.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남한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얘가 안 가려고 그러는구나. 맞아요. 남한 사회가 문제가 많아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둘 다에서 환멸을 느껴서 결국에는 중립국을 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남측 입장에서는. 당신 한 사람이 있는 것은 무식한 10사람을 있는 것보다 멋지게 나오네요. 더 큰 민족의 소식입니다. 얘가 지식인이기 때문이죠. 당신 아이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응?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서 낯선 땅에서 고생을 하느니 낯선 땅 어디겠습니까? 중립국이겠죠. 낯선 땅에서 고생하느니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다. 처음 봤을 때 대단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유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한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중립국을 가겠다 그러네. 그러면서 그 다음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역효태 같은 미군을 달아볼 것입니다. 얘 안 되겠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미군한테. 얘 안 되겠다. 이렇게 딱. 그리고 눈을 찡긋하고 있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석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이제 상상이 나왔어요. 상상 끝.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로 뭐를 하고 있어요? 재채기를 하듯 이제 실성을 합니다. 지울게요. 이거 쉬우니까. 실성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성 시작. 어떻게 했어? 책상 위에 놓인 웃죠. 웃음. 근데 거의 뭐 실성에 가까운 웃음이죠. 막 킥킥거리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 나고 침이 걸려서 킥킥거리면서도 그 웃음 맞지 않았다. 중요하죠. 웃음의 의미 무엇일까? 이게 사실 교과서에는 이중적인 그런 감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승리감 뭐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설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통쾌함. 설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통쾌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중적인 거니까 자신에 대한 조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는 허망함, 우울함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웃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통쾌함과 승리다.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또 중요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를 준다고 다 마실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발의 물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는 한 사발의 물. 여기서 바다와 한 사발의 물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뒤에 쭉 읽어볼게요.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 골짜기에서 뭐 한대요? 그대로 보는 거야. 골짜기에서 뭐를 하냐면 눈물과 땀과 피. 눈물, 땀, 피. 이거 뭐예요?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바다와 한 사발의 물 사이 골짜기에서 힘들어했어. 누가? 내가.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이 이명준이 갈등을 했던 것이 이제 남북 이념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 고민했던 게 아니고 남북 모두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남북 모두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필요하고 요건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추구했던 것은 이상이죠. 그래서 바다가 이상적인 현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을 하고 싶어 했는데도 결국에는 뭐가 필요했다.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런 현실. 이 교과서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잠만. Wait a minute, please. 바다를 준다고 말씀이. 여기서 바다가 뭐예요? 바다. 이상인데 결국에는 이게 모두 다 허망하다. 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망한 이상, 이데올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 반대로 얘는 현실, 실제로 살아갈 때 필요한 현실 이런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 바다, 이상을 바라면서도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괴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괴리 속에서 힘들어했다 이 말이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고 있다.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 뒤진 가난한 땅.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노동자, 자신이 지식노동자잖아요. 슬픈 환상, 자기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 마술사의 말이 뭐였어요? 마술사의 말인 즉슨 이 바다, 즉 이 이상을 뭘로 바꿔준다? 영생수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영생수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로 값어치 있는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무엇인가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즉 이상을 실현시켜주겠다는 마술사의 말이죠. 이상적인 이데올로기. 대표적으로 뭐 남한에서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이상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만 보시면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실제 현실 속에서 실현시켜주겠다라는 마술사의 말을 이전까지 믿었다.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마술사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게임사를 차리고 항구로 돌아보자. 이런 거에 지금 막 속아가지고 가고 있다가 이제 항구로 돌아본 거예요. 꼬이지 않고 다시 항구로 돌아갔더니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항구를 그럼 차지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차지한 자. 항구를 차지한 자들은 남북의 권력자들이겠죠.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쓰고 있잖아요. 뭐라고? 마술사의 말. 바다를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즉 이상을 실현시켜주겠다는 이런 마술사의 말로 마술을 부리면서, 자, 이 마술과 마술사의 말에 대한 이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의 말 같은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환상이죠, 환상.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 사기치고 있는 거죠, 사기치고 있는. 교과서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영생수라는 게 실현시켜주는 거죠. 이 영생수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절대적 행복.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행복, 환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마술사가 사실 권력자죠. 그럼 이 마술사가 항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뒤에 보시면 다시 볼까요?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아니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술사가 항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구에 차지한 사람들이 뭘 팔려고? 권력을 팔려고. 권력자겠지 그럼.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숫자를 찾고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로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항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 그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난파자라고 그러죠. 난파자. 자, 이 난파자를 대하는 행동이 어떤지 보세요. 난파자. 그 다음 난파자들.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얘를 어떻게 한다?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가둔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된 균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파자들이 못된 균을 퍼뜨린대요. 못된 균. 권력자들 입장에서 볼 때 못된 균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지금 권력자들은 뭐라고 있어요? 마술사의 말을 하고 있죠. 마술사의 말은 뭐예요? 이상을 실현시켜주겠다. 이상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 못된 균이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은 안 속고 있다 그랬잖아요. 속임수다라는 것을 까발리는 게 못된 균이겠죠. 결국에는 이 난파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모두 다 사기다. 모두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허망함을 이미 깨달은 자예요. 허망함을 깨달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허망을 깨달은 것을 까발리는 게 이제 못된 균이 되겠죠. 그럼 이 못된 균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죠. 진실. 그죠? 이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진실. 진실. 이데올로기의 진실. 민낯.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의 진실. 허망함의 진실. 이런 진실들을 말하려는 것이 되겠죠. 쭉 볼까요?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이거 어디다 쓰냐? 위에다 쓸까? 여기 있다. 자, 역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는 소걸음, 작을 수적은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작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은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된 것이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이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에 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확확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인이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은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역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개인, 그러니까 전 인류적인 바꾼 것에 비하면은 그냥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요거는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 돼요.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 눈을 돌리면, 사람이 이룬 것, 사람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이룬 것, 이거 과거죠. 이룬 것, 그리고 이뤄야 할 것, 이룰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룬 것과 이룰 것에 눈을 돌리면 여기를 보지 않고 요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야쿠르 죽는다죠. 죽음. 삶의 힘을 잃는다. 삶을 잃는다. 이렇게 할까? 이미 이룬 걸 말고 이룰 것.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룬 거는 뭐겠어요? 지금 이미 존재하는 것.